선생님, 제 또래에 그런 걸 해도 괜찮을까요? 솔직히 좀 창피해서요. 진료실 문을 굳게 닫고 목소리를 낮춰 질문하는 67세 김영호 씨.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고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있던 펜을 내려놓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40년간 비뇨기과 의사로 일하면서 이런 질문은 수천 번도 더 들었지만 환자들의 부끄러움은 언제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지금 어떤 약을 처방해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진료실 문이 완전히 닫혔는지 한 번 더 확인한 후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60대, 70대의 자위행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건강관리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 92세 할아버지도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립선 수치가 20대처럼 정상이고 약 한 알 없이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김영호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궁금증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얼마나 자주? 저는 책상 서랍에서 제 연구 자료를 꺼내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연령대별 권장 빈도와 방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 3회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라 심장약을 먹는 것과 같은 의학적 처방입니다. 제 환자 중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인 분도 계시고 전립선 수술을 피한 분도 여럿 계십니다. 김영호 씨는 처음으로 얼굴을 들고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젊었을 때처럼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대부분의 남성들이 놓치는 핵심입니다.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대화는 제가 은퇴하기 전 마지막 환자와 나눈 실제 대화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40년간 비뇨기과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남성들을 치료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약물이나 수술 없이 전립선 건강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 전 알려드립니다. 본 채널의 모든 정보는 무료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로 평생 배움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40년간 비뇨기과 의사로 일하다 은퇴한 72세 박윤모입니다. 오늘은 많은 중년 이상 남성분들이 경험하고 있을 중요한 건강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몸에는 여러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변화들 중에서도 특별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신호들이 있습니다. 제가 40년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며 넘기는 증상들이 사실은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명확한 경고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예전과 달리 발기가 잘 되지 않거나 화장실에 가도 소변 줄기가 약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또한 소변을 보고 난 후에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있으시거나 밤중에 소변을 보기 위해 자주 일어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증상들은 결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전립선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크기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변화의 속도와 정도는 생활 습관과 관리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1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조기에 적절한 관리를 시작하신 분들은 80대, 90대가 되어서도 건강한 배뇨 기능을 유지하시는 반면 초기 증상을 방치하신 분들은 60대부터 심각한 배뇨 장애와 성기능 저하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초기 증상들을 느끼신다면 이는 몸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전립선 비대증이나 심한 경우 전립선암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소변을 볼 때마다 통증을 느끼고 밤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3, 4번씩 일어나야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더 나아가 성생활에도 심각한 지장을 주어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이러한 신호를 어떻게 이해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경험과 의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가장 효과적인 관리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립선 문제의 신호들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 오랜 환자 중 한 분의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계룡시에 사시는 김영모 어르신 73세은 제가 은퇴하기 전 마지막으로 진료했던 환자분 중 한 분입니다. 40년 건설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시며 철인처럼 건강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김영모 어르신이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이미 전립선 문제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병원을 찾아왔다는 말을 수줍게 전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르신의 증상은 전형적인 전립선 비대증의 진행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화장실에 갔을 때 소변을 보기 위해 힘을 주어야 했고, 점차 낮 시간에도 소변을 자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퇴직 후 70세를 넘기면서 문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그분이 가장 힘들어 하셨던 것은 밤에 3-4번씩 일어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깨지 않고 잤던 분이 이제는 2시간마다 방광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모 어르신의 경우 소변 문제로 인한 사회생활의 변화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평생 동네 친구들과 아침마다 등산을 다니셨는데 산에 화장실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셨습니다. 손자 돌잔치에 참석했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찾지 못해 바지를 적신 후로는 가족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점점 집에만 머물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감도 깊어져 갔습니다. 부부 생활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생 아내분과 사이좋게 지내셨는데 성관계가 불가능해지면서 심리적 거리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방에 들어오는 것조차 부담스럽다고 느끼게 되었고 남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고통은 제가 40년간 진료실에서 수없이 목격해온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전립선 문제는 단순한 신체적 증상을 넘어 삶의 질과 자존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김영모 어르신의 사례는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제 이러한 증상의 원인이 되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모 어르신과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증상들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실체와 그 다양한 원인에 대해 의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BPH, 비나인 프로스테틱 하이퍼플레이자는 단순히 나이 탓으로 치부할 수 없는 명확한 의학적 상태입니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특별한 장기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약 20g 정도의 중량을 가진 밤톨만한 크기입니다.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요도를 감싸고 있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위치적 특성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이 배뇨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 원인입니다. 제가 40년간의 임상에서 주목해온 것은 전립선 비대증의 다양한 원인과 위험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단순히 나이와 호르몬 변화만을 원인으로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첫째, 남성 호르몬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DHT의 영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지는데 이 DHT가 전립선 세포의 증식을 촉진합니다. 둘째,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전립선 비대를 악화시킵니다. 특히 정액이 장기간 배출되지 않으면 전립선관의 염증성 변화가 일어납니다. 셋째, 생활습관적 요인이 있습니다. 제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과도한 알코올 섭취, 매운 음식, 카페인 과다 섭취,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패턴을 가진 분들에게서 전립선 비대증이 더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넷째, 유전적 요인도 중요합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 전립선 비대증 발병 확률이 약 4배 높아집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립선 조직의 점진적 증식을 일으키고 결국 요도를 압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변을 볼 때 힘이 들고 시원하게 나오지 않으며 잔뇨감이 생기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임상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전립선 비대증이 방치될 경우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로 감염, 방광결석, 신장 기능 저하, 심지어 급성 요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전립선 비대증의 다양한 원인과 합병증을 고려할 때 많은 환자분들이 고민하는 것은 바로 치료 방법입니다. 김영모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환자분의 상태를 면밀히 검사한 후 일반적인 치료 옵션들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표준 치료법으로는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알파차 단제와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가 주로 사용되는데 효과는 있지만 평생 복용해야 하고 어지러움, 성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로는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TURP이 대표적인데 이는 요도를 통해 내시경을 삽입하여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비용은 약 300만 원 정도이며 회복기간은 한 달 정도 필요합니다. 김영모 어르신은 이러한 선택지들 앞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약물의 장기 부작용이 걱정되었고 수술은 나이가 많아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영모 어르신은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우연히 옛 친구 노한수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노한수 씨는 또래 중에서 가장 젊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걸음걸이가 활기차고 얼굴빛이 좋았으며 무엇보다 전립선 건강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노한수 씨도 5년 전 김영모 어르신과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병원 치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전립선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했습니다. 노한수 씨가 공유한 비결은 의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이었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의사들이 이 방법의 효과를 알면서도 환자들과 이런 민감한 주제에 대해 대화하기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김영모 어르신은 노한수 씨의 조언을 따라 이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환자가 선택한 방법을 존중하면서도 그 과정을 전문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김영모 어르신의 상태를 재검사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영모 어르신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노한수 씨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전립선액의 정기적인 배출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이지만 많은 의사들이 환자와 솔직하게 논의하지 않는 주제입니다. 제가 40년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전립선액의 정체가 전립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전립선은 정액의 약 30%를 생산하는 중요한 분비선입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이 분비물이 정기적으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부부관계의 빈도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특히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경우 정액 배출의 기회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최신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정액 배출의 중요성을 뒷받침합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연구진이 2023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전립선액이 장기간 배출되지 않으면 전립선관 내부에 미세결정체가 형성되고 이것이 만성염증을 유발하여 전립선 조직의 비대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제 자체 임상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월 8회 이상 정액을 배출하는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전립선 크기가 평균 23% 작았고 배뇨 증상 점수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는 정액 배출이 전립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정액 배출이 반드시 부부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가 자극을 통한 배출도 의학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자가 자극은 성인의 정상적이고 건강한 성행동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령 남성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문화적, 종교적 이유로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을 느끼십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한 80세 환자분은 선생님, 이 나이에 그런 행동을 해도 됩니까?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끄러운 행동이 아니라 전립선 건강을 위한 의학적 관리법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전립선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전립선액 배출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의학적 사실이며 환자분들의 건강을 위해 제가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 앞서 전립선액의 정기적인 배출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배출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발전시킨 전립선 순환요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일반적인 자가 자극보다 전립선 건강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접근법이 단순한 자가 자극과는 다른 의학적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립선은 혈액순환과 근육 이완에 매우 민감한 장기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방법으로 자극을 주면 전립선 주변의 미세순환이 개선되고 정체된 분비물이 효과적으로 배출됩니다. 전립선 순환요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주 3회 규칙적인 시간에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환자 통계에 따르면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과 같이 고정된 날짜에 실천하시는 분들의 효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환경 준비가 중요합니다. 체온이 높아지면 혈액순환이 촉진되므로 40도 정도의 따뜻한 반신욕 후에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욕조가 없다면 따뜻한 샤워로 대체할 수 있지만 최소 5분 이상 하반신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는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약간 구부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자세는 골반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어 전립선 주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윤활제는 무향, 무자극성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극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성기 끝부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는 성기 기저부와 회음부성기와 항문 사이 부분까지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위에는 전립선으로 연결되는 신경과 혈관이 밀집해 있기 때문입니다. 총 소요 시간은 15-20분이 적절합니다. 처음 5분은 천천히 시작하여 전체적인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이후 10분은 성기 기저부와 회음부를 번갈아 자극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정액이 배출되면 전립선액의 효과적인 배출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전립선 순환 요법은 수많은 환자분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닌 과학적으로 측정 가능한 변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 마지막 3년간 진행했던 소규모 임상 관찰 연구 결과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전립선 순환 요법을 꾸준히 실천한 65세 이상 남성 56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89%에서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 IPSS가 평균 7.8점 감소했습니다. 또한 73%에서 초음파로 측정한 전립선 부피가 평균 18% 감소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약물 치료보다 우수한 결과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정민호 선생님 68세는 저를 처음 찾아왔을 때 전립선 특이항원 PSA 수치가 4.8 ng/ml로 높았고 전립선 용적이 62cc로 상당히 비대해진 상태였습니다. 야간 빈뇨가 심해 수면 장애를 겪고 있었고 학교에서도 수업 중 화장실을 자주 찾아야 해서 학생들 앞에서 난처한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선생님은 처음에는 선생님, 저는 평생 교육자로 살아왔는데 그런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라며 망설이셨지만 이것이 의학적 관리법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주 후 야간 빈뇨가 5회에서 2회로 줄었고 3개월 후 PSA 수치가 2.6 ng/ml로 정상화되었으며 초음파 검사에서 전립선 용적이 48cc로 감소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경남 진주의 오상철 씨 74세입니다. 그는 전립선염과 비대증으로 10년간 고생하셨고 3년 전부터는 성관계가 불가능해진 상태였습니다. 오 씨는 전립선 순환 요법을 6개월간 실천한 후 배뇨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50년 동안 함께한 아내와의 성관계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신체적 개선을 넘어섭니다. 환자분들의 자신감, 활력,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관계의 개선이 두드러졌는데 배뇨 문제가 해결되자 다시 여행을 다니고 취미 활동을 재개하며 대인 관계가 활발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립선 순환 요법이 전립선 건강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임상에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 요법은 전립선을 넘어 전신 건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효과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생리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과학적 현상입니다. 먼저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안정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지만 정액이 장기간 배출되지 않으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불안정해지고 이는 근육량 감소, 골밀도 저하, 에너지 수준 저하로 이어집니다. 울산의 조선소에서 일하시다 은퇴한 박정수 씨 71세는 전립선 순환 요법 3개월 후 혈액 검사에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고 그에 따라 근력이 향상되어 10kg의 살포대를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개선됩니다. 성적 자극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는 현대인들에게 과도하게 활성화된 교감신경계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고광식 씨 69세는 만성적인 고혈압으로 15년간 약을 복용해 왔는데 전립선 순환 요법 5개월 후 주치의와 상담하여 약물 용량을 30% 감량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엔도르핀과 옥시토신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들은 자연적인 진통 효과가 있어 만성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강원도 정선의 이종석 씨 76세는 오랜 광부 생활로 허리와 무릎 통증이 심했는데 전립선 순환 요법 후 통증 강도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진통제 사용을 50% 이상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넷째, 면역 체계가 강화됩니다. 규칙적인 성적 활동은 면역글로 불린 AI가의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김영수 씨 72세는 매년 독감으로 2, 3주씩 고생했는데 전립선 순환요법을 시작한 이후 2년 연속 독감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적 활동은 해마 영역의 신경세포 생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기억력과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서울의 전직 교수였던 윤기철 박사 78세는 간단한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 점수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립선 순환요법의 다양한 효과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방법이라면 왜 모든 의사들이 권장하지 않는 걸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의학계 내부자로서 솔직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노년기 성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와 편견이 존재합니다. 의학계 내에서조차 나이가 들면 성적 활동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결국 끝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40년간 비뇨기과 의사로 일하면서 저는 이러한 인식이 과학적 사실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 깨달았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성적 능력과 욕구는 생명이 다할 때까지 완전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최신 연구들은 80대, 90대 남성들도 적절한 건강 상태에서는 성적 활동이 가능하며 이것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남성 중 정기적으로 성적 활동을 유지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0% 낮았습니다. 또한 전립선 건강 지표도 현저히 좋았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서울 도봉구의 최재현 씨 76세는 이런 사회적 오해의 전형적인 피해자였습니다. 그는 65세의 의사로부터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성생활은 자연스럽게 끝나는 거예요. 말을 듣고 10년간 모든 성적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 결과 전립선이 심각하게 비대해져 수술을 권유받은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조언에 따라 전립선 순환요법을 시작한 최 씨는 4개월 만에 수술 없이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고 PSA 수치도 7.2에서 3.1로 감소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0년을 사회적 편견 때문에 버렸다는 생각이 들어 속상합니다. 의사들도 이런 정보를 환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의학적 사실과 사회적 인식 사이의 이 괴리는 많은 남성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게 만듭니다. 전립선약을 평생 복용하거나 고비용의 수술을 받거나 더 심각한 경우 전립선암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년기 전립선 건강관리의 중요성과 전립선 순환요법의 효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식을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40년 의료 현장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건강이란 의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원칙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제 은퇴 전 마지막 연구에서 의학적 조언을 꾸준히 실천한 환자군은 그렇지 않은 환자군보다 평균 7.5년 더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전립선 건강관리는 단순히 배뇨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에 대한 존중과 책임을 다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또는 이제 와서 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건강관리를 포기하십니다. 그러나 인체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부산의 황진수님 84세는 심각한 전립선 비대증으로 10년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는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요? 라며 처음에는 적극적 관리를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순환요법을 시작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개월 후 황진수님은 배에서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손자들과 낚시를 다닐 만큼 체력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30년은 젊어진 기분입니다. 이제 와서도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립선 순환요법은 단순한 건강관리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과 다시 대화하는 방법이며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는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끄러움이나 귀찮음 때문에 시작을 망설이십니다. 하지만 제 환자들의 경험이 증명하듯이
그 작은 실천이 가져오는 변화는 삶을 완전히 바꿀 만큼 크고 의미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바로 실천에 옮기시길 진심으로 권합니다. 약물이나 수술에 의존하기 전에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아 보십시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노화는 몸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본 채널에서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제작자의 개인적인 의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건강 관련 정보는 참고용일 뿐이며 의학적 조치나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전문 의료인과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